건물을 사신다고 하시면 뭐 궁금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보통 계약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례입니다. 계약하고 나서 뭐 1개월 내, 2개월 내 잔금 치르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. 통상은 한 3개월 정도 하고 3개월이 좀 지나가는 경우는 중간에 중도금을 치르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례고, 이거는 이제 일반 건물을 매입하셨을 때고, 그 다음에 개발 부지라고 하죠. 이제 그 PF를 일으켜서 하시는 건물들은 건물이나 뭐 땅 같은 경우는 계약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뒤에 잔금을 치르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금융 PF가 일으켜져야 잔금을 치르시는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한 잔금 기간 6개월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건물 부가세는 대체 누가 산정해 주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, 저희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전문가가 있으셔서 산정을 하는데, 뭐 일반적으로는 세무사들이 산정을 합니다. 그 부가세 산정하는 기준은 뭐 기준시가, 그 다음에 용도, 그 다음에 연식, 뭐 이런 다양한 할증 요율들이 있고, 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. 이 부가세도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. 그 부분은 어떤 매도자분들은, 그러니까 건물을 매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높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. 올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고요. 어떤 분들은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, 그거는 그런 매수 쪽에서 일부러 부가세를 낮추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? 기본적으로 산시계에서 산출되는 부가세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0% 정도는 가감이 가능하다.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진 않아요. 일단 일반 세무사들도 이제 크게 문제 없는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30% 정도라고 얘기를 해주지, 그냥 말 안 하면 뽑아서 나오는 금액대로 그냥 신고하죠. 그거는 꼼꼼히 잘 따져보시면 거기서도 조금 세금을 좀 줄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건 사전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. 그리고 건물 부가세를 이제 초기 자금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, 제외하는 부분은 사업자 포괄 양도 양수를 하는 경우는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아서 초기 자금을 좀 줄일 수 있다. 사업자 포괄 양도 양수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? 부가세를 일단 지급을 하겠죠? 지급한 부가세는 다음 분기 부가세 신고하고 나서 환급을 받겠죠. 차입금에 대해서 뭐 감정평가 금액의 70%가 되네, 안 되네, 뭐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, 여러분들 이제 그 차입금 70%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100억짜리 사신다고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100억이 아닙니다. 실제로 본 감정을 받으면 뭐 한 90억이 될 수도 있고, 예를 들면 8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왜냐? 요즘에 급격하게 건물이 오르다 보니까 금융권이나 이런 감정평가사들은 그 금액을 다 인정을 안 해주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. 100억에 사면 당연히 70%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, 그거는 사전에 대출 상담하시면서 은행 쪽에 확인을 해달라라고 얘기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차입금을 높이시려고 하면 감정평가를 받으실 때부터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 100억짜리 건물인데 한 90억밖에 안 나와서 90억에 70%면 63억이죠. 초기 자금이 좀 더 들어가게 되죠. 그러면 대출을 좀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담보를 추가로 더 제공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. 저희는 공동담보라고 그러는데, 공동담보를 제공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대출률을, 차입금 비율을 높이실 수 있다. 또 하나는 대표이사나 그 법인의 신용도가 좋으신 분들은 차입금을 좀 더 높이실 수 있어요. 금리도 낮출 수 있다. 법인으로 하시는데 이제 신설법인들이 있어요. 건물 사실 때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설법인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은 자본금이 있습니다. 자본금을 일정 금액만큼을 하시는 게 유리해요. 대출 금액을 올리는 부분도 유리하고, 그 다음에 그 대출 이율도 잘 받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, 빌딩 취등록세율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지방세, 농특세 포함해서 한 4.6% 정도. 그러면
이게 이제 내가 자본을 30억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 왜 아파트를 사면 되지? 강남에 아파트 좋은 거 사서 오르면 돈 벌지 않아?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자,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이 30억을 들고 주택 투자를 하신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강남에 아파트를 사세요. 사시면 여러분들 지금 한 강남에 아파트 30억짜리 사시면 전세가 20억입니다. 전세 20억이면 내 10억은 어디로 관계없죠? 가고 없습니다. 내 자산이 10억이 완전히 묻히는 겁니다. 실제로 잠재하는 자산인 거죠. 쓸 데가 없는 거죠. 그 다음에 전세 20억 받고 났더니 뭐 수입이 없죠. 매년 세금만 내는 거죠. 그죠? 그 50억짜리 집을 사야 전세 20억 주고 내 돈 30억이 들어가긴 합니다. 근데 이걸 이제 30억짜리 월세로 바꾼다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. 그 여러분들이 월세 기준이 30억이 아닙니다. 전세 기준. 말 그대로 20억이 전세면 20억에 대한 월세를 계산하시는 겁니다. 연간 5% 수익률로 계산하시면 약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시는 돈인데 월 수입이 그러면 그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생기시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자, 빌딩을 사면 어떻게 되느냐? 빌딩을 사도 비슷해요. 100억짜리 건물을 그 월세 수입 3천만 원 들어오는데 2천만 원 세금 내고 1000만 원이 들어왔죠. 실제로 이제 수입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그럼 왜 빌딩을 사는 거야? 라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. 이제 매년 부동산이 10%씩 오른다. 그럼 30억이 10% 오르면 3억이에요. 근데 100억이 10% 오르면 10억이죠.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빌딩을 사시는 겁니다. 여러분들은 그 월세 수입도 있지만 전세를 놓으셨을 경우에는 그나마 돈이 더 잠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 자본 자체가 아파트를 사시면 아파트를 사신 금액에 대해서 수익이 다 발생을 안 한다. 내 자본이 일정 부분은 숨겨져 있다. 잠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상업용 건물은 매입한 금액 기준으로 수익률이 발생한다. 안정적인 수입도 발생하지만 시세 차익을 낼 때는 매입 금액 기준으로 해서 매년 상승을 한다. 시간이 지나서 5년 뒤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은 40억이 됐다고 치면 건물은 150억 정도 돼 있겠죠? 빌딩 투자의 매력은 레버리지 효과에서 나오는 시세 차익이 아파트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. 여러분들 지금 강남이나 뭐 강남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한 열풍이 뭐 한 최근 3년에서 4년 사이에 상당합니다. 상당한데 자, 사업용 부동산 투자는 지난 한 3년 그러니까 정말 지칠 줄 모르고 상승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? 하반기가 지나오면 여러분 또 느끼실 겁니다. 경기가 뭐 인플레이션이니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뭐 많이 얘기를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저점에 돌아 하강 국면에 들 수도 있고 저성장 시대에 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빌딩 투자 시장은 지금부터 또 한 번의 대전환기가 오지 않을까. 빌딩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 빠른 투자를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.